정치 타짜 김영은의 밑장 빼기. 오늘도 김 사장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어제 6월 7일 화요일 날 또 7개 주에서 미국의 기초선거가 벌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어서 그걸 간단하게 한번 짚어봐야 되겠어요.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의 디스트릭트 어토니 DA, 그러니까 지방 검찰청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방 검찰청장 네. 체사 바우든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기초선거가 있는 날에 이 주민소환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지만 유권자들이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직책에 해가지고 소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환안이 통과가 됐어요. 어머. 그래서 이 체사 버우디는 지방검찰청장 자리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오, 그랬구나. 근데 이게 이제 참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이 미국의 지금 이 사법 또 형벌제도의 큰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뭐 마약 소지했다고 감옥에 가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많죠. 네. 그다음에 또 그 폴리스 브루탈리티라고 해서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 지나친 또 감정이 들어간 그런 행동들 때문에 뭐 사고도 너무 자주 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 민주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문제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체사 버우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민주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나름대로 반영을 해서 웬만한 사람들을 감옥에 안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제 이렇게 소환 투표에서 소환이 결정된 거는 약간 의외고 약간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그렇게 됐죠? 이분의 주장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왜? 네. 그게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경찰에 폭력이 좀 난무하고 이런 상태에 그걸 좀 막아보겠다고 이분이 그런 정책을 폈는데 이분이 소환됐다는 뜻은 뭐냐면 어제 소환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거의 한 800만 불을 돈을 모았대요. 우리가 어머. 이 체사를 소환시켜야 된다라고 어머나. 이 정치적인 운동을 한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민주당 사람들도 잔뜩 들어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반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범죄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범죄가. 지나치게 범죄가 많아져서 범죄자들을 잡을 땐 잡고 감옥에 보낼 땐 보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사이에서도. 또한 또 뭐가 있냐면 에이시안 혐오 폭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자꾸 벌어질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것도 감옥에 보내지 말아야 되니까 그냥 놔두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기소할 거 기소하고 감옥에 보낼 거 보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다 보니까 체사 버우디는 자신의 정책이 나름대로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잘 판단을 잘해야 돼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하지만 현 상황이 그게 맞지가 않을 때는 지금 이렇게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준 얘가 바로 이 체사 버우딘 샌프란시스코 지방 경찰청장 소환 이 사건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이거는 뭐 단순히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뭐 세계 어느 정치에서도 이런 걸 한번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선거에서 몇 가지 중요점을 간추렸습니다. LA 시장 선거가 치열했어요. LA 시장 선거. 네. LA 시장이면은 뭐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뭐 뉴욕 시장, LA 시장은 그야말로 대통령도 바라볼 수 있는 넘나볼 수 있는 그런 자리 네.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카렌 베스라는 여성분이죠. 그 흑인 여성분이 오랫동안 풀뿌리 운동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서 당연히 이 사람이 민주당 내에서는 LA 시장 후보로
지명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릭 카루소라는 억만장자가 도전장을 냈어요, 여기에. 근데 릭 카루소는 호텔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고 평생 동안 공화당원으로 산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갑자기 민주당으로 이 당적을 바꿔서 이렇게 시장 자리를 노리고 지금 출마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너무 작아서 우열을 가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결선 투표로서 시장 후보로 결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민주당 기초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민주당에 뿌리를 둔 카렌 베스가 고전을 하고 평생 공화당으로 살았다는 이 리카루소가 선전을 했다는 얘기도 아까 그 충격적이네요. 샌프란시스코의 DA의 소환 문제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이 사우스 다코다,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는 아니지만 여기에 크리스티 노엠이라는 주지사가 있습니다. 여성 주지사인데 트럼프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 이 팬데믹 때 트럼프 주장대로 그대로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백신을 아이들한테 맞춰야 된다 할 때도 왜 그걸 강요하느냐? 맞을 사람만 맞게 하라.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것은 너희들의 주장일 뿐이다. 일부 사람들의 과학적인 게 아니다. 막 이래가면서 강경하게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이 공화당 백인 보수 진영한테 아주 큰 찬사를 받고 다음 선거에서 네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라 이렇게까지 성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화당 내 주지사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크리스틴 노엠. 그렇지만 이 사람도 뭐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지적이 있냐면 사우스 다코다 주지사면 사우스 다코다에 관련된 것만 하지 굳이 뭐 백신 문제나 이런 거를 마치 막 미국 전체 뭐 민주당과 막 전쟁을 자기가 혼자 도맡아서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의 입김이 사우스 다코다에선 작용을 했고, 그러나 뭐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선거에서 또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한 것은 아닙니다. 뉴저지의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는 트럼프의 밉사를 한몸에 받았던 크리스 스미스 후보와 제프 밴 드루 후보가 후보로 선출이 됐어요. 이 두 명은 트럼프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라이노라고 그랬습니다. 라이노. 혹시 라이노라는 이름 아세요? 아니, 못 들어봤어요. 예. RINO라는 것은 Republican in the name only예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한 인프라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여 무늬만 공화당원이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한국말로 따지면. 네. 그런 비난을 받았던 두 명인데 트럼프가 후원하는 후보들하고 경선을 했는데 그들을 다 꺾고 트럼프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이 두 후보가 어제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트럼프로서는 뉴저지 이쪽 지역에서는 트럼프의 영향력이 사그러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 점들이 바로 어제 6월 7일 화요일 날 미국에서 열린 기초선거 중요점이었습니다. 한국 정치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제가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 미주 한인들, 특히 민주나 인권의 가치, 진보의 가치를 이렇게 중시 여기는 우리 미주 한인분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뭐 저나 태바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서 야, 우리들이 과연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아주 간단하게. 첫째, 이 염세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후보, 반대하는 후보와 그 부인의 행태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멘붕에 빠지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와, 더덥다. 세상 정말 못 갔네 하고서 막 세상을 등지려고 하고 나 이제 뉴스 안 봐. 뭐 이러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 뉴스 사람들 안 보겠다는 사람 많아. 예. 예. 근데 염세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죠. 힘은 들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알아두고 있는 게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기분은 내키지 않겠죠. 절대. 그렇지만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는 일은 서로 나누고 듣고 보고 해야 된다. 이런 점을 하나 지적할 수 있고, 두 번째, 요새 들어서 감정적이고 치우친 판단을 하는 이런 언급을 많이 듣죠. 종종 네, 듣고 있어요. 네, 그게 뭐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없어질까 했더니 태반님 보시기 어때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기운이 좀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그러지가 않네요. 예. 뭐 상대 당의 후보라든가 상대 당의 정치인 또는 같은 당 내에서도 경쟁했던 두 정치인을 이 성원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근거와 이유와 뭐 정황 같은 것들이 다 많아요. 요즘에는 그게 너무 많잖아요. 널려져 있는 게 그러한 팩트들 아닙니까? 잘잘못에 관련된 것들이. 아,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걸러가면서 보고 걸러가면서 듣고 어떤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게 판단하는 것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예. 지금 양쪽 따지고 보면은 뭐 잘잘못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일단 어느 한 곳에 꽂히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욕하는 것은 다 거짓말로 보이고 다 어리석은 걸로 보이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하는 것은 다 정당하게 보이고 다 언론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처럼 생각되고 막 지금 이렇거든요. 근데 차분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은 서로 막 손가락질 하면서 네 잘못이니 너는 원래 민주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놈이었어 하고 막 손가락질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봐왔을 때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다들. 그런데 지금은 네. 감정이 앞서고 하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 어떤 사람을 악마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정치인 지지자들을 아주 적대화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 뭐 미우새 방송에서 목청껏 호소한다고 그래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세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미주 한인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한국 정치에서 좀 한 발 떨어져 있는 거고 한국 정치가 정말 위기에 빠졌다거나 너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의 우리 유권자나 국민의 힘을 합쳐야 된다 할 때는 우리 미주 한인들도 거기에 열심히 동참하고 해야 되지만 이렇게 주관과 감정이 난무하는 이런 한국 정치판에 미주 한인들이 거기까지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거기서 멱살 잡고 욕하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과연 이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생각할 때 너무나 억울하다. 내가 지지하는 이 후보가 정말 선이고 이 후보랑 경쟁했던 다른 후보는 악인데 왜 나의 마음을 못 알아줄까 이러지 마시고 남도 지금 상황에서는 내 생각하는 것만큼 다 하고 있고 저 사람도 좋은 점 있고 나쁜 점 있고 내가 지지하는 이 정치인도 좋은 점 있고 나쁜 점 있다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견해 막 얘기하는데 뭐 이거 얘기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기 싫어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리고 혐오하는 거, 주장하고 서로의 의견을 빗대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나중에는 혐오까지 해요. 죽도록 미워요. 죽도록 미워요. 이제는. 그 옛날에는 동지라고 뭐 하면서 막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 하던 그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혐오가. 식으로 예. 막 네, 원수처럼 아주
예. 아니 어떻게 그러냐고요.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죠. 혐오 같은 거는. 네. 정말 안타까워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금원처럼 이렇게 우리가 받드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혐오하고 세상 다 막 잘못됐어. 이거는 뭐 보고 싶지도 않아. 뭐 뉴스 몇 가지에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이게 깨어 있으려면 책이라도 읽고 영화라도 보고 문학이라도 서로 공부하고 나누면서 정서도 좀 가다듬고 사물을 보는 능력도 더 개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네. 우리 미주 한인 우리 세상 저희들 몇 명 되진 않지만 저희들은 이런 것을 하는데 열심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씨가 어떻고 뭐 낚시가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뭐 명씨는 나쁜 놈, 낚시는 좋은 놈, 뭐 명씨는 좋은 놈, 낚시는 간첩 뭐 이런 일에 우리 미주 한인 우리 세상이 거기에 그 참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난 없다고 봐요. 저희들은 우리 미주 네. 한인들이. 예. 그것 대신에 차라리 독서클럽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네네. 독서클럽에서 책 읽고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돼 갖고 어떤 비극이 또 왜 일어났나 뭐 이런 것들을 차라리 얘기하고 앞날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삶의 가치로운 일은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늘 열심히 얘기 나누고 소통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혐오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 딱 끊고 저 얘기해봤자 저 새끼 답답해 뭐 이러지 말고 맞아요. 예. 이러지 말고 제가 답답한 만큼 나도 답답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만큼이나 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이견이 있다고 해도 서로를 존중하고 얘기는 계속 나눠야 돼요. 너는 왜 그러냐? 무엇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냐? 아니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민감한 내용 있잖아요. 뭐 정치, 종교 이거는 좀 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말고 좀 인간관계 근본적인 얘기 하면 되죠. 아니 그럼요. 근본적인 인간관계 얘기. 갔는데 아무 그거 영향 없어요. 그러면 고거는 딱 빼고 또 인간관계 그냥 어차피 즐겁게 지내면 되잖아요. 예, 그 한국 문제만 빼죠. 정치의 지금 그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아니 이건 그럼요. 문제는. 예. 그럼요. 우리가 아무리 오히려 거기에 예. 참여해가지고 한마디 더 붙이면 오히려 그냥 상황이 더 안 더 좋아지죠. 안 좋아진 상황. 예. 불에 기름 끼얹는 거 말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주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주 지역에도 미주 커뮤니티가 있고 또 한인 커뮤니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런 지역사회 하는 일들 이 기회에 적극 참여해서 한인의 뭐 문화활동, 체육활동 이런 것들에 적극 참여해서 자신의 삶에도 보람을 느끼고 또 그 지역사회 내에서도 우리 후손들의 정체성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나 자신이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이 지금 미주 한인들한테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281화 정치 타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